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궁금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교사 한서희입니다. 이번 시간 설명해 드릴 내용은 고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 2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교과별 평가 결과 처리 및 특기사항 기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별로 성적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책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교과는 보통교과 그리고 전문교과로 구분됩니다. 먼저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과목 중 일반 선택과목은 각 교과의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며 진로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 진로 안내, 교과별 심화,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을 말합니다. 전문교과 1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에 관한 전문교과이고 전문교과 2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입니다. 전문교과 3는 특수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교과별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학기 말에 성적을 산출하는데요. 고등학교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을 산출합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은 이 6가지 모두를 산출합니다. 다만 2020학년도 1, 2학년의 경우 보통교과 내 공통과목 중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선택과목 중 체육예술교과는 3단계 성취도만을 산출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교양교과는 이수를 의미하는 P만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2020학년도 3학년은 과학탐구 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도 석차 등급을 산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교과 2와 3는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만 산출합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1 중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소인수 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을 낼 수도 있고 등급 산출 없이 가운데 점으로 산출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간 통합, 공동교육과정 이수 과목은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만 산출합니다. 올해부터 1, 2, 3학년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성적 산출의 수강생 편성 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과정, 교과 과목, 단위수, 수강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잡고 성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질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이 동일한 단위수와 동일한 수강 시기에 해당된다면 1, 2, 3학년이 무학년제로 같이 성적 산출되어야 합니다. 수강자 수는 같이 산출하더라도 산출 기록 방식은 다릅니다. 2020학년도 1, 2학년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입력하고 2020학년도 3학년은 석차 등급을 입력합니다.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평가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한 경우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가 동일하죠. 이때 학년별 학습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다르다면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소속교에서만 교과학습을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과정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의 사례도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 연계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성취 수준의 특성, 참여도, 태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2020 기재요령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교과의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은 모든 학생에 대해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 탐구교과군이 아닌 그 외 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기사항 입력 범위를 정합니다. 만약 과목 이수 시간이 0시간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에 한해서는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학년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시행됩니다. 학점제를 적용받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기존의 단위를 학점으로 변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의 경우 담당 교사가 성취도 2 범위 내에서 최소 성취 수준의 성취율을 정하고 미도달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충학습 과정을 제공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보충학습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학습의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총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6번째 항목에서 말한 수업량 유연화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1단위는 17시수 수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이를 16+1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6시수는 기존의 교과 수업이며 남은 1시수는 진로집중형, 학습몰입형, 보충수업형, 동아리형, 프로젝트형 등 다양하게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교과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데요.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활동의 경우에는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불가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K-MOOC는 온라인으로 대학의 강좌를 개방한 것이므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학습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평가는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늘 부담되는 영역이었는데요. 학생의 성장과 참여 중심의 수업,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과정평가, 그리고 이 2가지를 담을 수 있는 기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고등학교 교사 한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